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산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 다 가정이 있고 우린 그냥 산을 좋아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외로운 마음에 산에 갔다 우연히 만나 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친해져 있었고 또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군요. 죄책감에 안 만나기도 했었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지방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8천 정도입니다. 30대 중반 짧은 연애 기간에 아내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처음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부욕이 발동되어서 끝까지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해서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을 마음먹고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절 가만두지 않았죠. 가끔씩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잠시나마 아내의 기분이 풀렸는데 그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습니다. 1년에 겨우 제가 조르고 졸라서 한두 번 정도였죠.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한 후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혈혈단신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기에 여자 나오는 술집에 2차도 안 갔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아내와 전날에 크게 말다툼을 하고는 찜통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길래 답답한 마음에 집기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혼자 올라갔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등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혼자서 산에 오르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맞고 사는 남편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에서 보곤 했지만 차마 그게 내 얘기라고 말할 순 없었고 아내에게는 건강 생각해서 뱃살 좀 빼야 된다 말하고는 산에 좀 다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산악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터라 혼자 다녔습니다. 오며 가며 등산객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쌍쌍이었지만 간혹 혼자 오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라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참 좋더군요. 젊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사는 제 모습이 측은해지기도 하면서 옛날에 펄펄 날던 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한참 숨을 헐떡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산정상까지 땀에 흠뻑 젖은 채 올라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하나 드실래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말 섹시하다 느껴졌습니다. 혼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음식을 많이 가져왔다며 오이와 커피캔 하나에 초콜릿까지 건네는 그녀의 환한 미소는 내리쬐는 태양빛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마른 체형인데 피부가 많이 투명하고 무엇보다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까지도 육감적이라 느껴졌습니다. 30대로 보이던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같이 올 사람이 없었다고 부끄럽게 웃어 보이는데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없는 그런 밝은 모습에 괜스레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산 얘기를 하며 내려다보니 정말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낯설지 않아 산 친구하자며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다음 일요일에도 같이 산에 가자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한테 항상 불만만 가득하고 차갑게만 대하는 냉랭한 아내의 모습만 보다 밝고 예쁜 데다 생기 넘치는 그녀를 보니 제 맘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중학생 때 교생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남자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일요일이 무척 기대되고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한 마음 좀 풀릴까 싶어 시작한 등산이었는데 토요일에 등산복 코너에 급히 가서 매장 직원의 권유로 젊어 보인다는 색으로 등산복을 또 하나 샀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 약속을 하고 산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수줍게 인사를 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20살 여대생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오를 만큼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동네 뒷산이었지만 산을 올라가면서 괜히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와의 의도적인 스킨십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대학 때 반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 사람은 아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양쪽 집안의 반대로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고 지금 남편과 하게 되었다고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살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고 지금은 각방 쓴 지도 1년이 넘었고 대화조차 없고 점점 방황만 심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이기적일지 몰라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꼭두각시 같은 결혼 생활이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랑 매일 싸우고 다툰 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깨닫는 건 자신은 지금껏 남편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삶이 공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를 산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은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산에서 내려와서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면 어떠시냐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누구라도 알아볼까 싶어 저도 무척 조심스러운 상태긴 했습니다. 그녀도 살짝 고민하는 듯 보였으나 그러자 했고 그날은 산에서 조금 일찍 내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등산하고 그래도 땀도 흘렸는데 가까이 마주한 그녀의 채취와 냄새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음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며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날따라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솔직히 좀 술을 마셔서일 수도 있지만 기분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는 순진도 했고 혹시나 그녀가 꽃뱀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런 여잔 아니었어요. 남자로서 외로운 건 둘째고 인간적으로 외롭다 느껴지던 날들이었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창가를 바라보다 맥주 한 모금을 더 마셨는데 그러다 그녀가 테이블 아래쪽으로 발을 쭉 뻗어 앉더니 제 다리에 발이 닿는 걸 느꼈을 텐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놀림이 차츰 저의 잠자는 본능을 건드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 바짝 다가앉으면서 살며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제가 혼자라 느끼면서 외롭게 지내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하다가 그날 밤 바로 모텔로 갔습니다. 일단 방 안으로 들어오니 조용하고 아늑한 게 좋았습니다. 가볍게 그녀를 포옹했는데 이런 면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수줍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모습에 무척 달아올랐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주말이면 당연히 산을 간다는 핑계를 삼아 등산복을 입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또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다양하게 했으니까요. 그녀도 처음 사랑에 실패했는데 지금 저를 만났다면서 이제는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랑 거의 일주일에 2~3번 이상 만났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랑 와이프랑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던 중 그녀의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를 어색하게 만난 겁니다. 그녀의 부부를 본 저희 와이프가 너무도 친근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 부부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순간 당황한 전 눈만 껌뻑인 채로 자리에 얼음이 되어 서 있었죠. 부모님과 와이프는 눈치를 못했지만 그녀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의 대학 동창이더군요. 아내가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녀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용서를 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 또 다시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고 그녀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계를 지속할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에 그녀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고 한 번씩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는 서로 이대로 그냥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녀에게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어느덧 그녀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지금 와이프와 정말 이대로 효인도 부부처럼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살기엔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이제는 저의 마음에 다시 봄날을 전해준 그녀를 놔줘야 할까요? 저도 와이프랑 아이들에게 또 당당해져야 하고 그래야 그녀에게도 덜 미안할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습니다.